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놈, 그 흉측한 얼굴을 어디다 들이대느냐? 만석의 고함이 판서댁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왼쪽 얼굴에 붉은 화상 흉터가 아침 햇살에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집사 만석은 석주를 보기만 하면 이를 갈았어요. 저 꼴 사나운 것이 어찌 감히 이 집에 발붙이고 사느냐는 듯 말입니다. 소인이 죄송하옵니다. 석주는 깊이 허리를 굽히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석주의 어깨를 밀쳤어요. 석주가 비틀거리며 우물가 돌계단에 부딪혔습니다. 손등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요. 다음부터는 대낮에 사람 앞에 나서지 마라. 보기 흉하니까. 만석은 코웃음을 치고는 사랑채로 사라졌습니다. 석주는 피 묻은 손을 우물물에 씻으며 한숨을 삼켰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석주는 7살 때 화재를 겪은 후로 얼굴 왼쪽에 깊은 흉터를 안고 살았지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귀신이라 놀리며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부엌에 날랐으며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밭을 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판서댁에는 연하라는 막내 마님이 계셨습니다. 연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하인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건넸고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분이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석주는 뙤약볕 아래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 해가 지기 전까지 밭을 다 갈아엎으라 명했거든요. 석주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터라 목이 타들어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처마 밑에서 연하마님이 석주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석주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신 것이지요. 연하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춘심아, 물 한 그릇 떠다오. 네, 마님. 연하는 시원한 물과 주먹밥 하나를 보자기에 싸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밭 한쪽 그늘에 살며시 놓았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석주는 잠시 그늘에서 쉬려 했다가 물그릇과 주먹밥을 발견했어요.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가 놓아주신 것일까? 석주는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타는 목을 적시니 살 것 같았어요. 주먹밥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지요. 방금 지은 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께서는 누구신지 모르오나 이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석주는 하늘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 안채 창가에서 연하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석주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가끔씩 석주가 일하는 곳에 물이나 음식을 몰래 놓아두곤 했어요. 석주는 그때마다 누군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했지요.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틀로 달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밝은 달이 양반 마님들이라면 소희는 저 작은 반딧불이겠지요. 석주는 달과 반딧불이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은 너무나 밝고 높은 곳에 있었고 반딧불이는 작고 낮은 곳을 맴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 반딧불이도 제 빛을 내고 있사옵니다. 작아도 빛은 빛이니까요. 석주는 창틀에 손을 얹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저 달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저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연화도 같은 달을 보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환한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오늘도 석주가 밭에서 고되게 일하던 모습을 떠올렸지요. 저분은 참 대단하세요.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으시니. 연화는 석주가 물을 마시며 하늘을 향해 고개 숙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어도 그분의 마음씨는 누구보다 곱고 맑았지요. 흉터가 무엇이오리까?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것을. 연화는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석주와 제대로 말을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이미 그분의 선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판서댁에는 큰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영의정 댁에 어른이 오신다 하여 온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사랑채를 닦았으며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요. 만석은 평소보다 더 엄하게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석주는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그만 비틀거렸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왼쪽 다리가 평소보다 더 아팠던 것입니다. 사실 석주는 얼굴뿐 아니라 왼쪽 다리에도 화상을 입어 조금 절었거든요. 이놈, 제대로 못하겠으면 나가 죽어버려라. 만석이 호통을 쳤습니다. 석주는 이를 악물고 짐을 들었어요. 무거운 쌀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연화는 안채 마루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다리를 절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춘심아, 네 마님, 저분께 물 좀 갖다 드려라. 저 석주 말씀이시옵니까? 춘심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흉한 얼굴의 석주에게 물을 주라니 다른 하인들이 뭐라 할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그러하다. 어서 가거라.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춘심은 할 수 없이 물 한 그릇을 떠서 석주에게 갖다 주었어요. 석주는 놀란 표정으로 물그릇을 받았습니다. 고맙소이다. 석주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춘심은 얼른 그 자리를 떠났지요. 석주는 물을 마시며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연화 마님이 창가에 서 계신 것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혹시 마님께서. 석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석주는 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창틀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고 반딧불이 한 마리가 창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소인 같은 것에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석주는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반딧불이가 큰 달을 우러러보듯 석주도 연화 마님을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판서댁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옥비녀가 없어졌다. 대감마님의 고함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옥비녀는 선대 판서께서 왕실로부터 하사받으신 보물이었지요. 맑고 투명한 배곡에 봉황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장 찾아라.
못 찾으면 모두 혼쭐이 날 줄 알아라. 대감마님의 분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은 부들부들 떨며 안채부터 사랑채까지, 부엌부터 광까지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하지만 옥비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누군가 훔쳤다고 의심받을까봐 서로의 눈치만 보며 숨죽이고 있었지요. 그때 만석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범인을 찾아내겠나이다.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찾아내거라. 집안의 보물이 사라졌는데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만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인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석주였습니다. 석주. 만석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르고 울려 퍼졌어요. 석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만석은 석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가왔어요. 내 이놈이 훔쳤구나. 틀림없어. 석주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런 적 없사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이놈이 감히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쳤겠느냐? 다른 하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가 훔친 게 분명해요. 얼굴에 흉터 있는 놈이 마음까지 흉하나 봐요. 석주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아니옵니다. 소인은 안채에 들어간 적도 없사옵니다. 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당장 곤장을 가져오라. 하인들이 서둘러 곤장을 펼쳤어요. 석주는 그것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곤장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벌 중 하나였거든요. 이놈을 결박하라. 하인들이 석주를 붙잡아 형틀에 묶었습니다. 석주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내 이놈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빨리 풀어라. 만석이 소리치자 하인들이 곤장을 들고 석주의 다리를 내리쳤어요. 첫 번째 곤장이 석주의 종아리를 강타했습니다. 석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이어졌습니다. 석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어요. 소인은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만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더 세게 때려라. 곤장이 빗발처럼 쏟아졌어요. 석주의 다리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어요. 왜 석주여야 하는 거지?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주가 곤장을 맞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하의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형벌은 멈추지 않았어요. 풀어라. 어디 숨겼느냐? 만석은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만,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대감마님이 소리쳤어요. 만석은 그제야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인들이 곤장을 내려놓았어요. 형틀이 풀리자 석주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와 등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놈을 광에 가두라. 내일 다시 조사할 것이다. 만석의 명령에 하인들이 석주를 끌고 갔습니다. 석주는 힘없이 끌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소인은 정말 아니옵니다. 광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석주는 구석에 내던져졌어요. 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팠지만 신음조차 낼 힘이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소인의 결백을 아시옵니까? 석주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졌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달빛만이 광안을 살짝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광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촛불 하나를 든 연하가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석주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입을 막았어요. 석주. 연하는 석주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깊이 기절해 있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는 약 항아리와 깨끗한 천, 그리고 주먹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에 물을 적셔 석주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미안해요, 석주. 제가 힘이 없어서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약을 꺼내 석주의 상처에 발랐어요. 석주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지만 여전히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석주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석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연하는 주먹밥을 석주의 곁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힘을 내셔야 해요. 연하는 한참 동안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연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주,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연하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촛불이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님. 석주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는 손을 뻗어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밥은 아직도 따뜻했어요. 연하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석주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따뜻함이 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짠맛도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건 짠맛이 아니었어요. 석주 자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나이다, 마님. 정말 고맙나이다. 석주는 주먹밥을 다 먹고 작은 창틀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 사이로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밝은 달이 마님이시라면 소희는 저 작은 반딧불이겠지요. 석주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 반딧불이가 저 달에 닿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를 흔들었어요. 밤은 깊어만 갔고 달과 반딧불이만이 석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견뎌야지. 마님을 위해서라도. 광 밖에서는 대감마님과 만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일도 석주를 신문하시겠사옵니까? 만석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저놈이 훔친 게 분명하니까.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지만 만석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밤은 깊어갔고 판서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 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연하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석주,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반드시요. 연하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작은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석주와 연하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빛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주는 광 안에서 눈을 떴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연아가 발라준 약 덕분이었겠지요. 석주는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작은 창틀을 통해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견뎌야 한다. 석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마당에서는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하인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옥비녀를 찾을 때까지 저 도둑놈에게는 밥을 주지 마라.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석주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이 찜찜했거든요. 하지만 감히 만석에게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연아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젯밤 광에 다녀온 뒤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석주의 상처투성이 몸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연아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석주를 위해서라도. 연아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서는 만석이 여전히 하인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만석을 향해 걸어갔어요. 만석? 연아의 목소리에 만석이 돌아봤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연아는 만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석주에게 정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만석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자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 그놈이 훔쳤사옵니다. 연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백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만석은 연아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옵니다. 그놈이 아니면 누가 훔쳤겠사옵니까? 연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만석과 말싸움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연아는 돌아서서 대감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아침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아버님, 연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감마님은 연아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연아야? 연아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석주에게 정말 증거가 있는 건가요? 대감마님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야 없지만 만석이 그놈이 훔쳤다고 하지 않느냐?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대감마님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아야, 도둑이 제가 훔쳤다고 말하겠느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연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이년아, 내가 훔쳤구나. 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아와 대감마님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서는 복녀라는 어린 여종이 만석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런 적 없사옵니다. 복녀는 울며 애원했어요. 만석은 복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거짓말을 해. 내 방에서 비단 보자기가 나왔다. 복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넣어둔 거예요. 하지만 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곤장을 가져오라. 하인들이 곤장을 펼쳤어요. 복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 돼요. 정말 아니에요. 연아는 그 광경을 보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연아가 소리쳤지만 이미 복녀는 형틀에 묶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복녀의 종아리를 강타했어요. 복녀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아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이어졌습니다. 복녀는 울며 계속 아니라고 외쳤지만 형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광문이 열리며 석주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멈추시오. 석주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석주를 쳐다봤어요. 석주는 온몸에 힘을 주고 서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했사옵니다. 만석은 석주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뭐라고? 석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옥비녀를 훔쳤사옵니다. 복녀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만석은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 이놈 드디어 자백했구나. 석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소인이 훔쳤사옵니다. 만석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복녀를 풀어주고 저놈을 다시 광에 가두라. 하인들이 복녀를 풀어주었어요. 복녀는 울며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석주는 복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괜찮다, 복녀야. 하인들이 석주를 끌고 갔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연하는 석주가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도요. 석주는 정말 바보예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감마님은 연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석주가 자백했으니. 연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석주는 거짓으로 자백한 거예요. 대감마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연하야, 내가 어찌 그리 단정하느냐?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게 드러나 버릴 테니까요. 연하는 방으로 돌아가 혼자 울었어요. 제가 약했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석주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다시 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약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석주는 구석에 쓰러져 있었어요. 연하는 석주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석주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연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주, 괜찮으세요? 그제야 석주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마님 오셨사옵니까?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거짓으로 자백하신 거예요? 석주는 피식이 웃었어요. 아셨사옵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죠. 석주가 훔칠 리 없잖아요. 석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복녀는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그 아이가 곤장을 맞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사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석주는 연하의 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손은 참 따뜻하옵니다. 연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석주,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마님께서 나서시면 안 되옵니다. 연하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요? 왜 안 돼요? 석주는 연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나서시면 마님께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게 두렵사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석주만 고통받으란 말이에요? 석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이렇게라도 마님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천하지 않아요. 석주는 전혀 천하지 않아요. 석주는 연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님. 연하는 약을 꺼내 석주의 상처에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아프시죠?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아프지 않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어요. 석주의 다리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주는 연아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괜찮사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연아는 눈물을 닦으며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드세요. 힘내셔야 해요. 석주는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맙나이다, 마님. 연아는 물을 따라 석주에게 건넸습니다. 석주는 물을 마시며 연아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마님. 석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왜 소인 같은 천한 것을 도와주시옵니까? 연아는 석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석주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석주는 그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인이 훌륭하다고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석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연아는 석주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석주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석주는 연아의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께서도 소인에게 빛 같은 분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촛불만이 흔들리며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아는 일어서야 했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옵소서. 연아는 문을 열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석주, 꼭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요. 석주는 연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소인은 무엇이든 견디겠사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석주는 작은 창틀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한 달이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 여러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마님께서 저 밝은 달이라면 소인은 저 작은 반딧불이라도 되고 싶사옵니다. 석주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연아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석주를 구할 수 있을까? 연아의 손이 가슴을 쥐었어요. 석주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연아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아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작은 반딧불이들이 달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서로를 향해 빛나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광에 갇혀 있었어요. 만석은 매일같이 석주를 끌어내 신문했지만 옥비녀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옥비녀를 어디에 숨겼느냐? 만석은 소리를 질렀지만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석주는 옥비녀를 훔치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자백을 했기에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만석은 화가 나서 석주를 다시 광에 가뒀어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연아는 그날도 어김없이 광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와 약 그리고 음식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광문을 열자 석주는 창틀을 통해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석주, 연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마님, 오늘도 오셨사옵니까? 연아는 석주 곁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올 거예요. 석주는 연아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고맙나이다.
연하는 차 주전자를 꺼내 석주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오늘은 생강차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석주는 고맙게 받아 마셨어요. 따뜻하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님 덕분이옵니다. 연하는 새 약을 꺼내 석주의 상처에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연하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마님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럽사옵니다. 연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석주는 참 말을 예쁘게 하세요. 약을 다 바른 후 연하는 석주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창틀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달 하나와 그 주변을 맴도는 반딧불이들이 보였습니다. 석주, 저 달을 보고 계셨어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달과 반딧불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옵니다. 연하는 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밝은 달과 그 주변에 작은 반딧불이요? 석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하옵니다. 소희는 저것들에게 이름을 붙였사옵니다. 연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석주를 바라봤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석주는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큰 달은 마님이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 작은 반딧불이는 소인이옵니다. 연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석주. 석주는 달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소인은 밤마다 저것들을 보며 소원을 비웁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비세요?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언젠가 저 반딧불이가 저 달에 닿을 수 있기를 소원했사옵니다. 작은 빛이 큰 빛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주,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석주는 연하를 바라봤어요.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소인도 믿고 싶사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으세요. 저 달과 반딧불이처럼 우리도 언젠가 가까워질 거예요. 석주는 연하의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사옵니다. 달과 반딧불이 사이에는 멀고 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 보여도 같은 하늘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석주는 연하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님의 말씀이 참 따뜻하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달을 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주, 제가 약속할게요. 석주는 연하를 쳐다봤어요. 무슨 약속이옵니까? 연하는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달과 반딧불이가 가까워지는 날, 우리도 함께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진실도 함께 밝혀질 거예요. 석주는 연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마님. 연하는 석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석주도 약속해 주세요. 그날까지 꼭 버텨주세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옵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소희는 무엇이든 견디겠사옵니다. 연하는 보자기에서 주먹밥을 꺼냈어요. 드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석주는 놀라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만드셨사옵니까? 연하는 수줍게 웃었어요. 서투르지만요. 석주는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사옵니다. 사실 밥이 조금 설익었지만 석주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연하의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정말요?
연하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밥을 다 먹었어요. 마님께서 만드신 음식이라면 소인에게는 천하의 진미호입니다. 연하는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석주는 정말 말을 잘하세요. 석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어요. 연하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들어가시옵소서. 연하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석주,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요. 석주는 대답했습니다. 마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사옵니다. 연하가 나가고 석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창틀 너머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큰 달이시여, 소인의 작은 빛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하늘의 달은 석주의 기도를 들은 듯 더욱 밝게 빛났어요. 석주는 눈을 감으며 연하를 떠올렸습니다. 연하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가 석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마님, 소인은 마님을 만나 비로소 사람으로 살 수 있었사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석주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음을 감히 사랑이라 불러도 되옵니까? 바람이 불어와 석주의 물음에 대답하는 듯 했어요. 창호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석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옵니다.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한편 연하도 방으로 돌아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석주를 생각했어요. 석주도 지금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연하는 달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 밝은 달이 접니다. 그리고 저 작은 반딧불이가 석주예요. 연하는 달과 반딧불이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젠가 우리도 저것들처럼 가까워질 거예요. 반드시요. 연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석주를 구하겠다는 것, 그리고 석주와 함께하겠다는 것을요. 내일은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연하는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들이 달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석주와 연하의 마음처럼 서로를 향해 빛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달을 보며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젠가 함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요. 달은 두 사람의 소원을 들은 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하는 일찍 일어나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대감마님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 작정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연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몸단장을 마친 연하는 대감마님의 처소로 향했어요. 대감마님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연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대감마님은 연하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하야? 안색이 좋지 않구나. 연하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님, 제게 할 말씀이 있어요. 대감마님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보거라.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감마님, 오늘 안으로 석주를 관가에 넘겨야 하옵니다. 만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 옥비녀는 나타나지 않으니. 연하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대감마님과 만석이 연하를 쳐다봤어요. 연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게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옥비녀를 찾아보겠어요. 만석은 비웃듯 말했어요. 마님께서 무슨 수로 찾으시겠사옵니까? 저희가 사흘이나 뒤져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연하는 만석을 쏘아봤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어요. 대감마님은 연하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방법이냐? 연하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옥비녀를 전당포에 맡긴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집안의 체면이 크게 상하겠지요. 연하가 망설이는 사이 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그저 석주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미 그놈은 자백했사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석주는 복녀를 살리려고 거짓으로 자백한 거예요. 대감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하야, 내 마음은 알겠으나 증거가 없지 않느냐? 연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재촉했어요. 대감마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사옵니다. 오늘 안으로 관가에 넘기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대감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옥비녀는 제가 잃어버렸어요.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대감마님과 만석이 놀란 표정으로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대감마님이 물었어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옥비녀를 잃어버린 건 접니다. 석주가 훔친 게 아니에요. 대감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하야, 내가 어찌 옥비녀를 잃어버렸단 말이냐?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당포에 맡겼어요. 대감마님은 기가 막혔어요. 전당포라고? 도대체 왜?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석주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약과 음식을 살 돈이 필요했거든요. 대감마님은 연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내가 머슴을 돕기 위해 집안의 보물을 전당포에 맡겼단 말이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은 이 상황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것 보시옵소서, 대감마님. 마님께서 집안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대감마님은 손을 들어 만석을 막았어요. 입 다물거라. 대감마님은 연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연하야, 정말이냐?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정말이에요. 대감마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연하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석주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대감마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당표는 어디 있느냐? 연하는 품에서 전당표를 꺼내 대감마님께 드렸습니다. 대감마님은 전당표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만석이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마님의 행동은 집안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옵니다. 마땅히 벌을 주셔야. 입 다물라. 대감마님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나서서 말할 일이 아니다. 물러가거라. 만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대감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만석이 방을 나갔습니다. 대감마님은 연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연하야, 내가 그 머슴을 그토록 아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연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석주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착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분이에요. 대감마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대감마님은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하야,
아버님, 제발 석주를 풀어주세요. 석주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대감마님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알았다. 석주를 풀어주마. 연하는 기뻐하며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대감마님은 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너는 당분간 방에서 나오지 마라. 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대감마님은 하인을 불러 석주를 풀어주라고 명했어요. 하인이 광으로 가서 석주를 꺼냈습니다. 석주는 갑자기 풀려나게 되어 어리둥절했어요. 소인을 왜 풀어주시는 것이옵니까? 하인은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의 명이다. 넌 이제 자유다. 석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옵니까?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석주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찌된 일인가? 그때 복녀가 달려왔습니다. 오라버니, 풀려나셨어요? 석주는 복녀를 보며 물었어요. 복녀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복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옥비녀를 잃어버린 건 마님이셨다고요. 석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님께서?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구하시려고 진실을 밝히셨어요. 석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님께서? 석주는 연하의 처소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연하는 방에 갇혀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석주는 연하의 방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고맙나이다, 마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만석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반드시 저놈을 제거해야 해. 만석은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대감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대감마님, 소인을 풀어주셔서 고맙나이다. 대감마님은 석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워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연한이이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님께 큰 빚을 졌사옵니다. 대감마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을 떠나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석주는 놀라 대감마님을 쳐다봤어요. 소인을 내쫓으시는 것이옵니까? 대감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 있으면 너도 연하도 위험하다. 석주는 대감마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석주는 절을 올리고 물러났어요. 그날 저녁 석주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특히 연하가 준 주먹밥 보자기는 꼭 챙겼습니다. 석주는 마지막으로 연하의 방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촛불이 보였습니다. 마님, 안녕히 계시옵소서. 석주는 작게 중얼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석주가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석주. 연하는 창문에 손을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사히 가세요. 석주는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석주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마님, 소인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사옵니다.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요. 바람이 불어와 석주의 말을 하늘로 실어 날랐습니다. 석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판서댁을 떠나 작은 마을에 정착했어요. 낮에는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허름한 주막 한쪽에서 잠을 청했지요. 하지만 석주의 마음은 늘 연하에게 가 있었어요.
마님은 잘 계실까? 석주는 밤마다 달을 보며 연하를 그리워했습니다. 한편 판서댁에서는 연하가 여전히 방에 갇혀 있었어요. 대감마님은 연하를 반성시키려 했지만 연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연하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대감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집안의 체면을 생각했어야지.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체면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예요. 대감마님은 딸의 고집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연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석주를 찾아가야 해. 연하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온 집안이 고요해지자 연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모두들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미리 준비해둔 보따리를 들고 집을 빠져나갔어요. 달빛이 연하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석주 가고 있어요. 연하는 마을로 향했어요. 석주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막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주막에서 드디어 석주의 소식을 들었어요. 흉터 있는 머슴 말이오?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빈 초가에 머물고 있어. 연하는 주막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험했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연하는 숨을 고르며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언덕 위에 작은 초가집이 보였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석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대답했어요. 저예요, 석주. 문이 열리며 석주가 나타났어요. 석주는 연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어찌 이곳에? 연하는 석주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석주. 석주는 당황하며 연하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마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사옵니까?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석주를 찾으러 왔어요. 석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님께서는 집에 계셔야 하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가요. 석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석주는 연하의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어요. 마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마님께서는 판서댁 마님이시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연하일 뿐이에요. 신분 같은 건 이제 상관없어요. 석주는 연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마님. 연하는 석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석주,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요. 여기서 함께 시작해요.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소인은 어디든 가겠사옵니다. 연하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석주. 두 사람은 그날 밤을 초가집에서 보냈습니다. 연하는 방 한쪽에서 석주는 마루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연하가 밝게 말했어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시다. 석주는 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연하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서툴렀지만 두 사람은 즐거웠습니다. 석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하가 빗자루를 들고 물었어요. 석주는 웃으며 다가가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말대로 따라했어요. 이렇게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시옵니다, 마님. 연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연하는 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밥이 너무 질었어요. 아이고, 또 실패했어요. 연하는 풀이 죽었습니다. 석주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사옵니다.
처음이시니 그러실 수 있사옵니다. 연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석주한테 제대로 된 밥도 못 해드리네요.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지으신 밥이라면 소인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사옵니다. 연하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석주는 참 말을 예쁘게 하세요. 두 사람은 질은 밥을 함께 먹으며 웃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점점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석주는 밭을 일구고 연하는 집안일을 배워갔어요. 투박했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석주는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오늘 장에서 꽃씨를 샀사옵니다. 연하는 눈이 반짝였어요. 꽃씨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꽃씨를 심으면 봄에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옵니다. 연하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집 주변이 꽃밭이 되겠네요. 석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님을 위한 꽃밭이옵니다. 연하는 석주를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석주. 석주는 당황하며 얼어붙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달을 봤어요.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석주, 저 달과 반딧불이 봐요. 우리처럼 가까이 있어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옵니다. 이제 저희도 저것들처럼 함께 있사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행복해요, 석주. 석주도 대답했어요. 소인도 행복하옵니다, 마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초가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곧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한편 판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연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대감마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하인들을 다그쳤어요. 당장 마님을 찾아오너라.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연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연하야, 어디 있는 것이냐? 만석은 이 상황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나서서 마님을 찾아오겠나이다. 대감마님은 만석을 불렀어요. 만석, 내가 꼭 마님을 찾아오너라. 만석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마님.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연하 마님이 석주와 함께 있을 게 분명해. 이 기회에 둘을 한꺼번에 제거해야겠어. 만석은 하인 몇 명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석주가 어디 숨어 있을까? 만석은 이곳저곳을 뒤지며 석주를 찾았어요. 주막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흉터 있는 머슴을 본 적 있소? 마침내 한 주막 주인이 말했어요. 언덕 위 빈 초가에 있다오. 만석은 씩 웃었습니다. 찾았군. 만석은 하인들을 돌려보냈어요. 너희는 먼저 돌아가 있거라. 하인들이 떠나고 만석은 혼자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만석은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기로구나. 만석은 초가집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석주와 연하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역시 함께 있었군. 만석의 눈에 살기가 돌았어요. 이대로 찾아가면 마님이 막을 것이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저 집을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테니까. 만석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른 풀과 나무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것들을 초가집 주변에 쌓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만 지르면 끝이야. 만석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풀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 불길이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이제 끝이다. 만석은 만족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초가집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연화의 목소리였어요. 만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은 크게 번지고 있었지요. 어쩔 수 없지. 이미 늦었어. 만석은 고개를 돌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는 석주와 연화가 잠들어 있었어요. 연화가 먼저 연기 냄새를 맡고 깼습니다. 석주, 불이에요. 석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님, 위험하옵니다. 빨리 나가야 하옵니다. 석주는 이불을 꺼내 연화를 감쌌어요. 석주, 위험해요. 연화가 외쳤지만 석주는 이미 연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인을 믿으시옵소서. 석주는 불길을 뚫고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쾅! 석주는 어깨로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흉터가 있어 불편했지만 석주의 힘은 강했어요. 석주는 연화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석주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석주, 다치셨어요? 연화는 울며 석주를 살폈어요.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이옵니다. 두 사람은 불타는 초가집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함께 꾸려온 작은 보금자리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연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석주는 연화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사옵니다, 마님. 집은 다시 지으면 되옵니다. 그때 연화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급히 나오느라 챙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연화는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옥비녀였습니다. 연화는 그 옥비녀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기에? 석주도 옥비녀를 봤습니다. 그것은 대감마님의 옥비녀가 아니옵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전당포에서 찾아온 거예요. 언젠가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불길 속에서 옥비녀가 조금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낡은 비단 문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연화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글자가 보였어요. 석주도 문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문서에는 2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이 영모를 꾸몄다는 것은 누명이었고 실제로는 지금의 판서댁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연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석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인의 본명은 박석주입니다. 연화는 석주를 쳐다봤습니다. 박석주?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인의 아버지는 2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을 당한 박씨 가문에 가주셨사옵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석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박씨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옵니다. 연화는 석주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석주가 박씨 가문에.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이 태어난 바로 그날 가문이 멸문을 당했사옵니다. 소인의 어머니는 소인을 안고 도망쳤지요. 연화는 석주의 손을 잡았어요. 석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소인은 이렇게 흉터를 안고 태어났고 어머니께서는 소인을 낳고 돌아가셨사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군요. 석주는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자라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하지만 복수할 힘도 없었고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지요. 연하는 석주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석주. 저희 집안이 석주 가문을 해친 거였네요. 석주는 연하를 일으켰어요. 아니옵니다, 마님. 그것은 선대의 일이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시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누가 오나 봐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석주는 연하를 보호하듯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만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뒤로 대감마님과 하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석주와 연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냐? 석주는 만석을 노려봤습니다. 만석, 그대가 불을 지른 것이옵니까? 만석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소리냐? 소희는 마님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직 그 으름이 묻어 있었어요. 석주는 만석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대의 손에 그 으름이 묻어 있사옵니다. 만석은 황급히 손을 뒤로 감췄어요. 대감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하야, 무사하구나. 연하는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대감마님은 연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연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엇이옵니까? 연하는 비단 문서를 꺼내 보였어요. 대감마님은 그 문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20년 전 우리 집안이 박씨 가문을 해쳤다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대감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석이 끼어들었어요. 마님, 그것은 거짓이옵니다. 그 문서는 누군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석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모두가 석주를 쳐다봤어요. 석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박석주옵니다. 2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박씨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옵니다. 대감마님은 비틀거렸어요. 네, 내가 박씨 가문의.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석주는 만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만석, 그대는 20년 전 소인의 아버지를 무고한 바로 그 장본인이옵니다. 그날 소인은 이렇게 흉터를 안고 태어났고 어머니께서는 소인을 낳고 돌아가셨사옵니다. 만석은 황급히 부인했어요.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 하지만 석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는 소인의 정체를 눈치채고 계셨사옵니다. 그래서 옥비녀 사건을 이용해 소인을 제거하려 하셨지요. 만석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모른다. 석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불을 지른 것도 소인과 마님을 함께 제거하려 하신 것 아니옵니까? 만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갑자기 석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네 이놈. 다 내 탓이다. 하지만 석주는 만석을 피했어요. 만석은 땅에 넘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만석을 붙잡았어요. 나. 만석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박씨 가문을 해쳤구나. 연하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대감마님은 석주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석주, 아니 박석주. 우리 가문이 내게 큰 죄를 지었구나. 석주는 대감마님을 바라봤습니다. 대감마님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용서해다오. 하지만 석주는 대감마님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옵소서, 대감마님.
대감마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대감마님의 죄가 아니옵니다. 선대가 저지른 일이지요. 대감마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원한을 갚아도 마땅한데. 석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미 결심했사옵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끝이 없사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손을 잡았어요. 석주. 석주는 연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만나 비로소 사람으로 살 수 있었사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대감마님은 석주의 말에 더욱 울었어요. 고맙구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 늙은이의 죄가 조금은 가벼워지는구나. 하인들은 만석을 끌고 갔어요. 만석은 여전히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모두 그놈의 탓이다. 하지만 아무도 만석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길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이미 재만 남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석주에게 말했어요. 석주, 아니 박석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 석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사옵니다.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거라. 석주는 대감마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관에 이 문서를 제출해 주시옵소서. 대감마님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하마 반드시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노라. 석주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나이다. 연하도 석주 곁에 서서 함께 절을 올렸어요. 대감마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어찌할 작정이냐? 연하는 석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밤은 깊어갔고 달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석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사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 믿사옵니다. 연하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주,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가요. 석주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옵시다, 마님.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감마님은 약속대로 관가에 비단 문서를 제출했어요.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관가에서는 박씨 가문의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박씨 가문은 역모를 꾸민 적이 없으며 누명을 쓴 것이다. 이에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노라. 석주는 그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드디어 누명이 벗겨졌나이다. 연하는 석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석주. 대감마님은 석주를 불렀어요. 박석주, 이제 너는 박씨 가문의 정당한 후손이니라. 석주는 대감마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나이다, 대감마님. 대감마님은 석주를 일으켰어요. 고마워할 것 없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느니라. 석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석주에게 물었어요. 이제 너는 어찌할 작정이냐? 석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박씨 가문의 후손으로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하옵니다.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하거라. 내가 도와주마. 연하는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석주, 그럼 떠나시는 건가요? 석주는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잠시 떠나야 하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겠사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석주는 대답했어요. 알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소희는 반드시 마님께 돌아오겠사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약속해 주세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옵니다. 연하도 말했어요. 저도 석주를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석주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연하는 대답했어요. 우리 집안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아버님을 도와 박씨 가문뿐 아니라 다른 억울한 이들도 돕고 싶어요. 석주는 연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옵니다. 며칠 뒤 석주는 떠날 준비를 했어요. 대감마님은 석주에게 말과 노자돈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박씨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데 쓰거라. 석주는 고맙게 받았어요. 고맙나이다, 대감마님. 연하는 석주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석주는 보따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옷과 약 그리고 연하가 직접 만든 주먹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나이다, 마님. 연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무사히 다녀오세요. 석주는 연하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대답했어요. 소인이 직접 깎은 것이옵니다. 달과 반딧불이 모양이지요. 연하는 나무 조각을 보니 정말로 달과 반딧불이가 새겨져 있었어요. 달과 반딧불이네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소인을 떠올려 주시옵소서. 연하는 나무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석주. 저도 석주께 드릴 게 있어요. 연하는 자신의 비녀 하나를 빼서 석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저를 생각하실 때 보세요. 석주는 비녀를 소중히 받았어요. 잘 간직하겠사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주는 말에 올라탔어요. 연하는 석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석주, 꼭 돌아오세요. 석주는 연하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사옵니다, 마님. 석주는 말을 몰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석주도 한번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주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사라졌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연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들어가자, 연하야.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박씨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조상들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가문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연하는 집안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억울한 이들을 도왔어요. 대감마님을 도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였어요. 밤이 되면 석주는 달을 보며 연하를 생각했습니다. 연하도 달을 보며 석주를 그리워했어요. 계절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박씨 가문을 다시 일으켰어요. 작은 집을 마련하고 밭을 일구어 살 만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마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석주는 판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언덕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석주, 잘 지내고 계시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연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석주. 연하는 달려가 석주를 껴안았습니다. 석주도 연하를 안았어요. 다녀왔나이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석주는 대답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사옵니다. 연하는 석주를 놓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석주.
석주도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그리웠사옵니다, 마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석주 봐요. 달과 반딧불이가 정말 가까이 붙었어요. 석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이제 우리도 떨어지지 않겠사옵니다. 며칠 뒤 대감마님은 석주와 연하를 불렀어요. 너희 둘은 이제 어찌할 작정이냐? 석주는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박씨 가문을 일으켰사옵니다. 이제 마님께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고 싶사옵니다. 대감마님은 연하를 바라봤어요. 연하야, 내 뜻은 어떠하냐? 연하는 석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석주와 함께하고 싶어요. 대감마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너희 둘의 혼인을 허락하마. 석주와 연하는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나이다, 아버님. 하지만 대감마님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하지만 혼인식은 조촐하게 치러라. 아직 세간의 눈이 곱지 않을 수 있으니.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며칠 뒤 석주와 연하는 조촐한 혼인식을 올렸어요. 대감마님과 몇몇 하인들만 참석한 작은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혼인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언덕 위 새로 지은 집으로 갔습니다. 대감마님이 선물로 지어준 집이었어요. 우리 집이에요. 연하는 기뻐하며 집을 둘러봤습니다. 석주도 미소를 지었어요. 마님 덕분이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석주, 저 달과 반딧불이 봐요. 우리처럼 가까이 있어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이제 저희도 저것들처럼 영원히 함께할 것이옵니다. 연하는 석주의 어깨에 기댔어요. 행복해요, 석주. 석주도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행복하옵니다, 마님.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지요. 연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연하라고 부르세요. 저도 석주라고 부를게요. 석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옵시다, 연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지요. 밤하늘의 달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밝게 빛났어요. 그 주변으로 반딧불이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석주와 연하는 손을 꼭 잡고 달을 봤어요. 연하, 우리의 이야기가 저 달과 반딧불이처럼 영원히 빛날까요? 석주는 연하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희 사랑은 저 달과 반딧불이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석주와 연하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달을 봤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석주와 연하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원함보다 용서를, 체면보다 진실을 택할 때 달과 반딧불이는 비로소 한 하늘에서 만나게 됩니다. 박석주와 연하는 신분의 벽을 넘어 과거의 원한을 넘어 진정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석주가 택한 용서의 길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되 그 아픔으로 다른 이를 해치지 않겠다는 더 큰 용기였지요. 연하가 보여준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분과 체면을 버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택한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진실이 결국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요. 밤하늘의 달과 반딧불이처럼 우리도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